산업안전보건법은 또 현장성이 강한 법이죠. 현장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, 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책부서하고 또 현장부서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 현장에서의 경험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특히 정책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접 개정도 해보고,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토론회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.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해석, 지리회시라고 하죠. 행정해석, 또 누구보다도 그냥 많이 해봤고, 그런 것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실무적인 경험이 없었다라면 제가 과연 산업안전보건법 책을 제대로 쓸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, 그런 현장에서의, 특히 정책부서에서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책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또 국제협력부서에서도 국제노동기구 ILO를 통해서 ISO 3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또는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라고 번역되는 ISO 35001 제정 과정에서 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자료를 또 입수를 할 수 있었고요. 또 외국에서 ISO 35001을 어떻게 바라보는지,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그게 운영되는지를 생생하게 해당 국가의 전문가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의 안전보건 시스템은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될까? 왜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또 생겼고요. 또 그것이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라는 책을 또 발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, 법이니까 당연히 어떤 현장에서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하진 않았고, 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 지켜질까?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문제는 없을까?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이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모티브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만약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,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애정, 호기심 같은 것이 없었더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같은 깊은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거고요. 그렇다 보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 책을 쓸 수 없었겠죠.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정책 실무를 담당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왜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질까?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왜 이렇게 좀 엉성할까?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해야 좋은 법으로 만들 수 있을 건가?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또 많은 전문가와 토론을 했던 것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산업안전보건법을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,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지금까지 공부했지만은 아직 뭐가 뭔지 확실하게 상이 잡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책이 특히나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단지 기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.